침략했을 때 의련 항쟁이 모두 실패로 끝나자 조선이 외세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의 정세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이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주 선생은 스스로 상투를 짜고 신식교육기관인 협동학교를 설립하여 젊은 청년들에게 서양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의 유린들은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나 석주 그 사람 그래 안 봤다니만은 아니 왜 그러시오? 아니 석주 그 사람이 큰 문제야 문제. 아니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시오? 답답한 게 그러지 말고 어서 말씀해 보세요. 말을 하면 해결이 되나 해결이?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라고 씹어야 마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셔야 알죠. 말씀해 보세요. 아니 석주 그 사람은 이 인천가게 종손이 아닌가 이 사람은. 아이 그래서요. 종손이면 당연히 옹계사 접빙계기 해야 하고. 아이 그 대개 학통에 전통 유림에 안동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주신 머리를 깎고 협동학교라는 신식학교를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계몽을 한다고 공자 맹자를 버려두고 서양교육을 한다고 야단들이 났으니 허허 참. 아니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했는데 감히 머리카락을 잘라? 그리고 공자 맹자는 버려두고 저 서양 오랑캐 교육을 이런 참 큰일이구만. 그러다가 신분도 천한 쌍놈들을 물러내고 아내자들까지 한데 뭐 공부를 하다니 허허 참.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했거늘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할 양반이 상놈과 아들자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부를 하다니 이거 원참. 그뿐만이 아니요 거기다가 아이 거기다가 아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상놈들의 권리와 평등을 주고 아니 쌍놈들에게도 평등을요. 하늘자들과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네요.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있어야 하고 양반과 상남은 신분의 차등이 엄연히 있거늘 감히 아녀자들과 감히 쌍놈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근본을 흔드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50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뭘 어쩌려고 그러시오? 아니 지금 당장 석주를 찾아가 이 일만은 말려야겠습니다. 갑시다. 그럽시다. 서양계는 절대로 안 되지요. 안 되고 안 말고. 되고 말고 안 되고 말고. 고통이었습니다. 어간도 찬바람은 갈날보다 날카로워 내 살을 도려내는데 살은 잘리고 창자가 끊어져도 아프지 않지만 대대로 지켜온 금수강산을 잃었고 이미 논밭과 보금자리까지 빼앗겼어. 또다시 아내와 자식들을 해치려 하고 있으니 차라리 목 잘릴지언정 무릎 꿇어 종이 되진 않으리. 국민께서 형학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았도다. 이런 저길 놈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또디로 우리를 죽인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동지도 붙잡혔다고 합니다. 아니 안중근 여사 사촌 동생까지요? 네, 결국 안명근 동지를 사건의 주동자로 보라.
종신령을 내려 평생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적지 선생님, 서울의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전국 각지의 민족자들,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쓰고 우리를 돕고 있으니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자 나아질게입니다. 선생님, 오다가 백화선생님에게 들렸던 적화만식을 국내로 보내어 나무단과 백화구경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전지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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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동이 풀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난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같이 일어서 주세요. 자, 서게 됩니다. 이승율 국무위원 이상열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권오을 법무부 장관님 참석해 주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박찬대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기영래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우리가 특별히 김 의원님은 그 전부터 30년 전부터 인천하게 늘 찾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용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임 의원님. 그다음 이재현 회장님과 고성희 씨 안농 정친회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고성희 씨 정친회 서울 정친회 회원님들 회장님과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중석 안동 향교 정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영주 안동 유도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기학 박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북 선열유족회 이동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신종 일성기원사업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빈들이 참 먼저 행사 주최하신 의원님과 또 안동 출신 박찬대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하는 게 순서인데 좀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뒤에 해도 되는데 그럼 말 준비도 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승율 이사장이 하신 말씀 저 세게 듣겠습니다. 저도
인종 초대 국무령 이상용 선생, 석기상 선생이 왜 3등급인지 우리 안동에서 무장투쟁을 총지휘했던 일송 김동상 선생이 왜 2등급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번 이 차례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었는데 진전되다 듣고 진전되다 듣고 했는데 한지 품격에 대한 조정을 해달라는 청원이 한 20여 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두 분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기준을 살펴보고 또 나라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포상도 40년, 50년 전에는 한두 분 나가던 것이 요즘은 5분, 10분 나가도록 커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산 동반도는 우리 본국이요 품질 좋은 강군 자손 우리 국민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나라 우리 글로 길이 보존하세. 갔었는데요. 석주 이상용 이회가 활력해서 작사한 애국가라고 합니다. 지금의 애국가 가사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마음을 느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취임 100주년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석주 선생께서는 왜 그토록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을까? 모든 걸 버리고 만주로 향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분에게 나라란 국경선이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곧 나라였고 백성이 곧 조국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1911년 고국을 떠나 만주로 향하는 선생은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모으고 뜻하는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나라 없는 시대에 그분은 마음속에 먼저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32년 중국 길림에서 74회의 생을 마쳤습니다. 임종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을 울립니다.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내 유고를 고국으로 가져가지 말라. 선생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온 건 1990년, 조국을 떠난 지 79년 만입니다. 그 기다림은 한 사람의 유언이 아니고 나라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올립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우리 국민들을 구조하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처음 밝히는 사실입니다만 밤낮 없이 연락을 이어가던 중 구조를 바라던 피해자는 이런 신호를 남겼습니다. 닫힌 방 창문에 빨간색과 파란색
수건 2개를 걸어뒀어요. 대한민국 국기의 색깔입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신호였습니다. 외국 땅에서 납치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멀리 있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을 찾아줄 거라는 믿는 마음, 그 믿음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100년 전 석주 선생이 만주에서 세운 나라도 피해자들이 수건으로 세운 국기도 결국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끝까지 지켜내려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살려는 마음이 바로 국가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진실이 100년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이 자리 자체가 이미 한 시대의 정신을 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의 정신을 잊지 않고 권력보다 국민을, 이해보다 생명을 항상 제일 앞에 두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킨 사람의 나라를 오늘의 국회가 다시 세우는데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석주 이상용 선생의 거룩한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100년 전의 통합과 헌신의 정신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가에도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년 전 1925년에 석주 선생이 이루지 못한 그 대한민국, 2025년에 새 정부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국민 통합의 시대가, 민생과 경제가 회복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석주 선생 무령취 100주년 진심으로 포럼 축하드리고요. 저도 고성희 씨 석주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저는 고성희 씨 25세고 저희 집안은 저희 17대조 정수봉 이칙 저희 17대조가 성종 때 대사성을 지내셨는데 그때 말년에 인천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천에 저희 그때부터 17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 박찬대 의원도 인천에서 의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 때 석주 선생님 말씀을 하시고 일제에서 반통남 인천강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너무 감동을 하고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현대사에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 선조라는 분께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여기 또 고성희 씨 많이 와 계시지만 고성희 씨 분들이 보면 상당히 강직하세요. 강직하고 청렴 결백하시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까 그 권오을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훌륭한 석주 선생님이 아직 그래도 대한민국에 많이 좀 안 알려졌다는 게 후손으로서 너무 좀 죄송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문제라든가 또 인천강 복원 여러 문제에 있어서 또 저 박한재 의원님은 정치권에서 좀 거물이 되셨으니까 힘을 모아서 여기 김준혁 의원님은 그 의원 중에서 역사 쪽에 가장 밝으시고 너무나 저한테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을 또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 분들한테 빚이 많습니다. 빚갚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우리 장관님하고 형 동생으로 오래 지내왔는데 지금은 제가 쫄따구가 돼서 장관님 앞에서 지금 조금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의 이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전 충남대학교에서 있고요.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석주 선생님 전공은 아니고 백야 김자진 쪽 저희 호서유림이 만주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동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가장 부러운 것은 네, 이렇게 그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현장 사업을 너무나 열심히 하시다는 거죠. 저희 충청도는 그런 게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안동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오늘 원래 학술 대회를 하면 끝에 이제 종합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학술 대회는 아니고 포럼이기 때문에 또 앞에 발표하신 김희공 관장님께서 사정상 참여를 못하셔서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발표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토론이 어떤 석주 선생님의 활동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의미를 좀 부여하는 쪽으로 사상사 쪽으로 독립운동사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보다는 이제 석주 선생님을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안동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전 시간보다 조금 시간을 단축을 해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생님들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4시 40분 정도까지 할 생각이고요. 여기 선생님들 토론이 끝나시면 플로어에다가 또 마이크를 넘겨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는 잘 모르고 요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우리 김희권 관장께서 석주 선생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또 지금 이 시대에 왜 석주 선생을 찾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감동 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석주 선생님의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이상용 선생이 국무위원에 취임한 지 100주년 되는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국무위원이 뭐야? 그래서 이 국무위원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은 이 국무위원은 행정수반, 대통령하고 같은 명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주가 주권을 하는 그런 시대에는 왕, 황제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이 주권인 시대에는 행정수반 명칭이 다 다르죠. 어떤 데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총리라고 하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도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국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일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일 처음 할 때는 행정수반의 명칭을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였죠. 그러다가 국무총리를 대통령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을 다시 명칭을 바꿔서 국무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령 명칭을 또 다시 바꿔서 주석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은 명칭이 주석일 때에 주석이라고 하는 명칭일 때 이제 김구 선생이 주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방되고 난 후에는 다시 대통령,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석주 선생은 1925년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칭이 국무령으로 바뀌고 그 제일 처음 국무령을 하셨습니다. 사회자 선생님이 제 분수에 넘치는 걸 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공이 철학입니다. 철학이니까 아마 그런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강릉에 있는 율곡국학진흥원에 몸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한 15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학사의 양대봉이라고 하는 퇴계 선생하고 유목 선생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두 분하고 그 관계된 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석주 선생은 저도 뭐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안동에 있을 때 이제 혁신유림이라고 하는 안동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석주 선생하고 동산 윤익 선생 뭐 이런 분들 묶어서 혁신유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 사상을 좀 살펴보는 논문을 한 두세 편 쓴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 와서 네가 아는 대로 떠들어봐라 아마 그렇게 하면 호출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김효 선생님 제목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석주를 호출해야 되느냐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대적 과제, 지식인 역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의 제목을 시대적 과제와 지식인 역할이라는데, 석주 선생의 사상적인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하면 저는 역시 유학자다, 유림이다. 아까 김용원 관장님이 이제 중간에 그런 뜻은 아니신데, 잘못 들으면 이제 유학을 나중에 다 버렸다 이렇게 아마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그럼 단순한 유림이냐? 단순한 유림이 아니고 앞에 혁신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그런 식의 유학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연을 맺은 그 퇴계 선생이나 유고 선생이나 또 뭐 석주 선생 포함해서 대부분의 깨어있는 유학자들은 자기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선택과 행동 이런 것들이 있던 분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하고 유국 선생은 거의 뭐 한 세대 차이지만 16세기 같은 시대를 살았죠. 그래서 훈척들이 바로하던 시대를 이제 좀 끝내고 성리학적 이상이 도덕 공동체가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두 분이 다 노력하셨는데, 퇴계 선생이 사시던 때는 16세기 전반이라 가지고 끊임없이 어디 가면 늘 아직 마지막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치고 이제 어르신들도 지쳐서 제가 그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야 되니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이쯤 되면 김용원 선생님 발제하셨고 또 하시준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너무 자신도 없고 또 철학을 너무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주제가 오늘 그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일가가 각자가 몫을 담당한 아주 긴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 속에서 석주 선생은 석주 선생대로의 역할을 하시고, 또 아내였던 김우락 선생은 김우락 선생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가들이 힘들지만 각자의 몫을 담당해낸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주에서의 시간이 21년, 길게는 어떤 분은 30년이 넘죠. 그 30년 동안 이분들이 꺾이지 않고, 물론 이제 국가라든가 민족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는 그 당시 시대 과제가 있긴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분들의 그 마음이 만주로 갔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모진, 철심 같은 게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궁금해서 이 가족 공동체를 들여다보면서 석주 선생님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주제를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앞서 이제 그 박원재 원장님께서 그 석주 선생님은 여전히 그 유교라는 일관된 이 철학이 변신은 하지만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특히 석주 선생님이 지향하는 가족 공동체에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이분은 만주로 가시기 전에 가족단이라는 것을 하나 꾸리죠. 근데 꾸릴 때 이분의 생각은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분의 가족은 가족 공동체 집단주의보다는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지향해야 될 개인의 이 도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주체자로의 모임 공동
원고를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쓰시고 있는 용어가 이 인과 의입니다. 물론 이제 20년대 후반으로 가면 자유니 행복이니 평등이니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 그리는 것은 인과 의라는 것이 이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바른 마음의 잣대죠. 이런 부분들이 가족 공동체에도 이제 여전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하셨고요. 거의 같이 생활하셨던 분들인데 그분이 난 이 기록이 있습니다. 고광연보라고 쭉 연대기로 쓰셨는데 정말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서간도 쪽에 독립운동 대표들이랑 모입니다.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선후기도 아니고 고종황제가 1919년 1월에 이제 독사를 했다, 독사를 열었을 때 고종황제가 돌아가셨는데 석조 선생님하고 일성 선생님은 사흘만 입으면 된다. 그냥 얘만 지키면 된다. 이제는. 근데 이순신 후에 계신 이세영 선생님은 무슨 소리냐. 3년은 아니더라도 1년은 입어야 된다. 이걸 갖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길게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학문에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중간에 합의를 보시는데 합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보면 그 석조 선생님이나 일성 선생님은 유학적 성향을 갖고 계시지만 이 당시에 가면은 계몽적 성향이라든지 공화주의 성향이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좀 짙으신 것 같아요. 아까 뭐 인사드린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 어른들도 계신데 안동에서 또 먼 데서 석조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 행사에 오신 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동 예천이 지역구입니다. 김형도입니다.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히 석조 선생을 어떻게 평하거나 칭하거나 하는 그런 위치나 자격은 전혀 안 되고요. 항자 정자 선생 계시고 우리 저희한테는 창수 형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국회의원 처음 할 때 제일 처음 맞은 손님이 이 두 분인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석조 선생을 제일 먼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마이드도 우리 방에 걸고 그해 겨울에 제가 예결위원이라 그러죠. 예결위원을 50명 뽑는데 제가 그때 위원하면서 지금 임천강 옆에 기념관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여쭤보니까 원래 마무리될 것 같은데 국비 사업으로 흔히 말하는 예결위원 끝발로 사업을 따낸 제 첫 번째 사업이 기념관 사업입니다. 이 정도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더 열심히 하겠고 100주년 됐다고 합니다. 1925년 아마 석조 선생이 살아계셨을 것 같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것도 만주벌판이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그 거대한 땅 버리고 압록강 밑으로 와가지고 재화 살아가는데 또 그 반 나눠가지고 이 밑에 그 조그매한 지역에서 니 옳고 내 바르고 동과 서가 다르고 서울과 지역이 다르고 막 이렇게 찢고 꽂고 싸우는 거 보면 아마 석조 선생께서 준엄하게 꾸짖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석조 선생께서 남긴 말씀, 내동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잘 새기고 자꾸 탐독하고 읽으면서 연습하고 또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교수님들 주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정교님부터 해서 회장님까지 다 오셨는데 일일이 제대로 인사 못 드렸던 부분을 결례를 용서해 주시고요. 먼 걸음인데 조용하게 안전하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행사에 좀 빛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도 다 잘 가시고 그다음에 석조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통합의 방점이 있었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사 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